안녕하세요. 전립선 방광TV 일중환위원 손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 중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나 아주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분이 올린 댓글인데요. 사정 후에만 혈뇨와 혈전 같은 덩어리가 나옵니다. 혈정액은 전립선염의 주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이나 불쾌감이나 소변 증상, 또 성기능 감퇴, 만성피로, 혈정액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염의 주증상인데요. 혈정액은 전립선염 말고도 전립선 암 환자에게서도 가끔 나오는 증상인데요. 대부분은 전립선염 환자에게서 나오는데 사정 시에 정액에 섞여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혈정액인데 당연히 혈정액이 나오면서 소변에도 피가 섞여 나오는 그 혈뇨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정과 관계된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전립선염, 즉 전립선의 어떤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그렇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자연적으로 통증이나 소변 증상이나 혈정액 증상도 자연히 치료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혈정액이 저절로 낫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이번 질문은 긴 글이니까 자세히 봐주시고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줌을 넣었더니 시원하지도 않고 요도에 소변이 가득 찬 느낌. 올해 새로운 병원에 갔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과 과민성 방광이라면서 전립선염만 나으면 잘 나을 수 있을까요? 전립선염은 통증이나 불쾌감 외에도 소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소변 증상은 빈뇨나 잔뇨감, 그리고 소변이 시원치 않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주 원인인 전립선염을 치료하면 소변 증상도 자연히 개선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일 전립선염과 과민성 방광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전립선염 증상이 치료가 된다 해도 이 소변 증상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방광 기능이 약해서 오는 과민성 방광 증상인지 아니면 전립선염에 의한 그런 증상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초음파 검사로 방광 기능이 약한 그런 과민성 증상도 나타나 있다면 전립선염 치료 후에 과민성 방광 증상을 다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전립선염을 오래 앓거나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방광 기능까지 약해지면서 과민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면 전립선염을 치료하면 자연적으로 방광 기능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레이저 소작술을 권장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보톡스 시술은 어떤가요? 하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벽이 섬유화되면서 굳어가면서 통증이나 이제 소변 증상을 유발시키는 질환인데요. 간질성 방광염이 현재까지 나온 약 중에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런 약이나 진통 효과가 있는 이런 약들로 별로 반응이 없다 보니까 레이저 소작술이나 아니면 이제 보톡스로 일시적인 이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보톡스의 원리가 근육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마비가 되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기 때문에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유효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치료법은 아니고요. 문제는 방광에 섬유화된 그런 세포들이 우리 몸 치료 원리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정상적인 세포로 환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해서 이런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상을 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바람직한 치료는 아니고요. 저희 한방치료로 얼마든지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 또 간질성 방광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이 느껴질 때마다 누면 빈뇨 더 심해집니다.
방광은 시간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왜 안 하시는지,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방광 참는 훈련을 해서 낫는다면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 별로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그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몇 년씩 고생해가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할까요? 가는 데마다 소변 참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해서 방광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지 왜 그렇게 몇 년씩 고생을 하는가에 대한 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방광은 불수의 근이고 골격근처럼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튼튼해진다든지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근데 한방의 치료 원리는 방광과 관계된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을 개선해서 서로 상생하는 작용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손상된 세포라든지 약해진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방치료가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훈련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생활근 이완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소변 증상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물론 억지로 참으면 소변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참는 시간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랫배 찌릿하고 요도 끝이 찌릿하고 옆구리도 아프고 간질성 방광염인가요?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과민성 방광은 이제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초음파상으로 방광의 용적이나 잔여량을 체크해서 과민성 방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광 내벽이 충혈이 심하고 또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랫배가 찌릿하고 요도 끝이 찌릿하고 이런 통증들이 어느 시점에 나타나느냐가 이제 중요한 감별 진단인데요. 만약에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을 참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변 끝 무렵에 나타난다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소변 보는 도중에 나타난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만성 방광염, 어떤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성 방광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별이 중요하고요. 과민성 방광은 소변 증상만 있지 어떤 통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비타민C를 복용하면 이 비타민C가 좀 시큼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은 맵거나 짜거나 이런 시큼한 이런 음식이나 약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한의사분이 글을 올리신 걸로 보이는데요. 만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내시경에 보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방광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만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있는데, 만성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성 방광염을 오래 앓다 보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보이고 또 과민성 방광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간질성 방광염은 원인과 증상이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치료 역시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 만성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은 내시경을 봐도 충혈된 소견이라든지 궤양 소견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질성 방광염은 염증 소견도 없으면서도 그 내시경상의 그 방광 내벽이 충혈되어 있거나 궤양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이 되고 증상 또한 확연하게 다른데요. 간질성 방광염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을 참고 있으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섬유화된 방광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데, 그 통증이 소변 전에 나타나고 또 이게 소변을
보고 있는 도중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뇨라든지 뭐 잡뇨감 이런 것들은 공통된 그 증상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만성 방광염은 소변 전에 뭐 소변을 참는다고 아픈 게 아니고 그 염증 소견에 의한 그 통증이기 때문에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한 아주 요도가 타는 듯한 이런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소변에 염증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은 확실히 그 구분을 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한 글을 댓글로 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해드렸어요. 이 전립선염이나 이 방광질환들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좀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항생제나 방광근육 이완제, 뭐 소염 진통제 이런 치료들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만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로 그 만성화돼서 자꾸 재발하고 또 치료가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댓글을 주시든 아니면 뭐 전화나 이런 문의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